대통령실 금융위원회 법무부에서 약 7년간 정책과 예산을 다뤘습니다. 제 국정 경험과 공적인 네트워크를 살려서 뚝심 있게 일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신 만큼 또 표를 주셔서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저도 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더욱더 경청하는 뉴스톡톡 오늘은 주진우 국민의힘 해운대갑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주 의원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원 임기 시작 5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네. 밖에서 보시던 여의도, 직접 하고 계시는 여의도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당에서 이제 법률자문위원회라는 걸 맡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탄핵이나 어떤 특검 같은 민생과 좀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방어하면서 민주당의 사법부의 그 도를 넘는 과도한 압박을 좀 저희가 해소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의식을 다 느끼고 있고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들 한 마음으로 단합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라든지 산업은행 이전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KTX 이음역을 신해운대역에 유치하고 53사단 부지를 좀 다른 곳에 좀 조정해서 이전함으로써 뭔가 해운대가 부산에서도 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를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 질문은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5일인데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 넘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요. 공무원들 대부분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 또 증언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선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점은 다투기가 어렵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유죄 판결은 뭐 법조인들은 대부분 예측을 하는 바였습니다. 양형이 문제인데 일단 대선에서 이루어진 후보자가 직접 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었고요. 그 군소 후보가 아니라 유력 대선 후보여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대통령을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더더군다나 시기도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은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옹벽 아파트가 인허가 해준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 사진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거의 옹벽이 50m 정도 되는 사진이 공개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그 사진을 보시고 이거는 뭔가 인허가 해준 것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 상황 하에서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가서 내 인허가 건이 사실은 성남시장한테 있는 건데도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라고 한 부분은 명백히 이제 상식에도 반하고 좀 허위 사실이었고요. 그 방어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무너지지 않고 대선 끝까지 완주하면서 박빙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적 정당성을 표로서 획득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속인 행위가 매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고발을 했거든요. 네. 생중계 관련 허위 사실 적시, 네. 명예훼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그거 당연히 부당한 고발입니다.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고 나서 이미 판결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방송 생중계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미 전례가 있고요. 이것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너무 집중돼 있는 사건이니까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생중계를 요구했던 것이고, 이제 방송 생중계가 불어대고 나서 왜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냐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반대 안 했고 그냥 침묵했을 뿐이다. 근데 왜 나보고 반대했다라고 하냐. 그게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거 방송 생중계하면 네. 절대 안 됩니다 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바로 최고위원 회의여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침묵했지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좀 국민들 보시기 민망한 사실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주 의원님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큰 흐름이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네.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렇게 이야기해왔는데 주 의원님은 워낙 대통령실에 아마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윤 대통령을 좀 많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연계가 모든 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또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 점만 좀 객관성을 지적하고자 하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뭔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업자가 수천억 원을 오히려 성남시보다 훨씬 7, 8배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또 네네.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평소 같으면 인허가 안 될 것이 인허가가 되고 그 안에서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분이 그 인허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몇십억 원을 또 받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내부 증언이 있었거든요.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조명현 씨가 스스로 이제 내부 제보를 했고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번복됐지만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었다라고까지 증언을 했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직면하는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했던 일과 관련해서 본인 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보를 해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정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특검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어떻게 보면 탄핵의 빌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14개 혐의가 있다라고 하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2개 혐의를 줄여서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이거는 이때까지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14개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의 국회가 마비될 정도로 모든 상임위에서 이 얘기만 떠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14개 혐의에 대해서 특검을 다 하지 않으면 나라 망할 것처럼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2개만 하자. 이 얘기는 저는 이 특검이나 탄핵을 민주당에서 빌드업해 가는 과정이 사실상 가짜고 엉터리 법안이고 고무줄 법안이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네. 보복성 예산 삭감이다라고 여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자료 제출이 없는 예산이어서 검토 않겠다라고 야당은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객관적인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특활비는 검사라면 누구나 조금씩 배정받아서 아마 전국에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고루고루 쓰는 건데요. 전체 비중 대비 법무부 예산이 몇 조 단위인데 80억 정도여서 이거는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 있어 오던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거는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2가지 면이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예산을 계속 줄여와서 이제 더 줄이기 힘든 상황이고 두 번째는 자료를 안 낸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원래 현금성 예산이다 보니까 과거 국회에도 계속 내왔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똑같이 심사 자료를 냈고 요번에도 같은 자료를 냈는데 더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활동비의 성격과 상관없이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은 수사 기법이나 동선이 노출될 정도로 너무 자세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것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 안 맞으니까 기존에 내던 대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 삭감하거나 잘못 쓰인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 빵원으로 만들었거든요. 거기다가 특정 업무 경비라고 영수증을 내서 카드로 쓰는 경비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범죄 정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도 또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아니냐는 거죠. 국민의힘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그런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필요성하고 실제로 이걸 추진할 때 어려운 점 이런 걸 약간 듣고 싶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위원장인 조경태 위원장께서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성도 높으셔서 저희가 위원장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수령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국민연금 수령 시한이 단계적으로 좀 지금 현재 법상 늦춰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상 정년하고 이 국민연금의 수령 시점은 모든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다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정년이 65세면 65세가 끝나고 나면 국민연금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건데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늦어지고 정년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현재 그 공백이 좀 천천히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당장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이 정년을 늘리게 됐을 경우 청년 일자리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층의 이제 업무 선호하는 업무하고 또 청년층이 또 하고 싶은 영역이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를 좀 보장하면서 이걸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추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은 일단 청년 실업 부분도 굉장히 저희 미래 세대에 있어서 기성세대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살려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다 네, 출산율이나 이런 게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보호하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이런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좀 숙고하고 다각도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을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주 의원님이 네. 그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네. 동부산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 하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워낙 활약을 많이 하시니까 네. 지역에서 네. 아니 우리 지역 문제는 좀 소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혹시 없으세요? 제가 법률자문위원장이다 보니까 네네. 뭐 본의 아니게 언론 노출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제가 자주 내려오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도 아무래도 이제 이 중앙에서 많이 양면이죠. 예. 네. 중앙에서 열심히 할수록 지역은 안 챙기는 거 아니냐. 이제 다만 중앙에서 어떤 업무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개별 의원들의 그 어떤 국정 영향력이 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지역 내 현안은 늘 챙기고 있고 지역 주민들하고 늘 소통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KTX 이음 세 가지 이야기가 들렸어요. 오시리아 쪽이 있는 기장, 또 하나는 백스코 쪽, 네. 그리고 이제 신해운대역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주 의원님 지역구를 이야기한다면 신해운대역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셋 중에 어디에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지금? 저는 뭐 제 지역구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요. 신해운대역에 하는 것이 저는 전체적으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역을 만들 때는 수요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신해운대역이 사실상 현재 인구 수라든지 수가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유동 인구가 좀 그렇죠. 많고 또 사실 이런 역을 만들 때는 서울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도 좀 부산을 많이 방문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런 전략적인 면에서도 신해운대역이 조금 더 입지상 저는 유리하다,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네, 합니다. 과거에는 신해운대역을 전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이곳이라면
수요가 창출되고 주민들 편의가 더 높아지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네.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존중하지만 아직 거기는 KDI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국가 입장에서는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신해운대역 되더라도 저희가 의원들끼리 잘 협의해서 네, 네. 오시리아나 이런 센텀 쪽의 교통망도 확충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 주민들,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제 지역구이지만 신해운대역 정차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어가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동부산 서부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지역 격차도 있고 또 교통적으로 굉장히 멀고 그래서 대심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네, 이거를 지금 좀 환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반송 터널하고 그 주변의 인접 도로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부산시와 국토부랑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생각보다 이 도로별로 이제 과거에 추진하면서 도로별로 추진 주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이견을 좀 조율해서 한 번에 좀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53사단 이전은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현재? 국방부도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3사단 이전 추진위원회를 이미 발족했고요. 이게 저는 제일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입장에서도 청년들이 자꾸 부산시로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창업 허브처럼 사용하려고 하는데 부산시 아시다시피 좀 번듯한 공간에 넓은 부지가 필요하죠.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지금은 군부대와 잘 협의를 해서 뭐 전부 이전을 해주면 좋고 그 부지가 만약에 원활하지 않으면 일부 이전을 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신해운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편은 바로 군부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거기가 발전돼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동부산, 서부산으로 있는 도로망 확충에도 유리하고 또 기장이나 센터까지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에도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하는 쪽으로 국방부랑 실무 협의를 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연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플랜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장들이 있는데 해운대 가보면 좀 독특하게 학부모 간담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저 해운대만 하더라도 청년층 유출이 정말 심각합니다. 예, 생각보다 학교들도 좀 많이 비어 있는 데도 많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인 이 학생들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정말 발전 전략의 1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수업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각 학교별로 부족한 것들이 뭔지를 좀 들어봤고 제가 교육부와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하는 특별 회계에 있어서도 좀 반영을 좀 일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낙후된 실정을 제대로 교육부에 알린 것이죠. 네네.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을 챙기는 것은 제가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앞으로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학부모 네. 간담회는 좀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애로사항도 듣고 네. 좀 우리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제가 좀 전수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린시티라고 하면 혹시 부산 시민 중에도 네. 어디지 할 수 있는데 해운대 신시가지라고 우리가 부르던 곳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재건축 얘도 어떻게 좀 구체적인 진행이 있습니까? 이 그린시티 재정비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요. 네, 선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개발에 동인이 되고 단지별로 대규모 개발이 있어야 이게 좀 그러네요. 공간이 경제적으로. 지금 네네. 보시면 그린시티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현재의 시각으로 보니 아파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좀 간극도 좀 좁고 녹지 공간도 좀 적고 편의시설도 적고 아파트 단지만 많은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이걸 한 번에 개편하려고 그러면 선도구역 지정해서 좀 용적률을 높여서 약간 고층화하고 고층으로 올리고. 예, 네, 그 네. 가운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이거밖에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용적률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좀 추진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답답해서 그러셨는데 지금 뭐 물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공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지원하면서 리모델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곳들은 선도구역 지정하도록 그건 제가 국토부랑 잘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 동의율이 가장 1번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나머지 입지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낙후도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실상을 잘 알리면 저는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민 동의율만큼은 숫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재개발에 그 구역에서 동의하시는 주민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아야 이제 선도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도권은 저희보다 그 해운대보다 좀 더 낙후도가 심해가지고 그럼요. 주민 동의율을 이미 오래 전부터 충족을 한 상태에서 저희보다 훨씬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구역으로 지정이 빨리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동의율만 받침된다면 저는 선도구역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런 걸 지원하는 기관들이 주로 서울에 있거든요. 아, 네, 네. 예, 물론 서울에 있어도 우리가 이제 소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지불에도 부산에 좀 만들어서 당장 내가 사는 집에 잠깐 그러면 재건축하는 동안 재개발하는 동안은 나 어디 가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많은 거를 고민하시고 그러네요. 네. 뭐 이런 거 지원하기 위해서 저리로 또 지원하는 대출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께서 여러 아셔야 가지로. 판단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을 부산 쪽으로 좀 끌고 와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것을 하고 제가 잘 설명해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선도구역 지정으로 가겠다. 이게 저의 보관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부산 시민 또 시청자 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여야가 정쟁만 벌이는 모습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 때문이라고 탓도 하지만 분명히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잘하고 여야 간 대화도 좀 늘려나가고요. 특히 부산 현안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저번에 총선에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힘을 받은 만큼 저희가 정말 잘하도록 노력하고요. 저는 제 지역구들을 챙기는 게 제 1번 책무이기도 하지만 부산시 전체에서 다른 지역구에 현안이 있어도 부산시 의원들끼리는 협의가 잘 되고 협조가 잘 됩니다. 저희가 힘을 모아서 여러 지역구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산시장님을 잘 도와서 부산시에서 확실히 성과가 내고 부산 시민들이 편안하게 더 잘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